안녕하십니까. 노노의 교육적 해석학 진행합니다. 어, 자,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노노 내용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도 만나고 있고 공자의 새로운 면모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8일편 22장 드디어 관중이 나옵니다. 관중은 여러분들 그 관포지교 사자성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유명한 재상입니다. 공자보다 훨씬 선배였고 제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자, 근데 이 관중에 대한 평가가 논어에 여러 개 있는데 서로 엇갈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관중을 낮게 평가합니다. 낮게. 자, 그리고 다른 데서는 또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관중을 낮게 평가하는지, 또 어떤 면에서 관중을 높게 평가하는지 그 맥락을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인간에 대해서는 그 함부로 전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맥락을 따져서 평가를 해야 되고 세상도 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상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다면적인 평가를 해야지 좀 더 섬세하게 인간에 대한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자가 오늘은 관중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관중직이 관중의 그릇됨이 관중의 그 인품의 크기가 소재 작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중의 그릇이라는 건 관중을 전체로 평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중에게 있어 아주 부분적인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적인 내가 관심이 있는 그 면에서 작을 소 감탄사세 작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있던 이 혹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관중은 검소하지 않았습니까? 검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구나에서 그릇이 작구나에서 검소했구나 이런 뜻으로 이 혹은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공자 말씀, 공자왈에서 관시유 삼기, 관사 불서, 언득거. 그래서 이 검약하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관시는 관중을 뜻합니다. 관중은 있을유 뭐가 있었느냐? 삼귀가 있었다. 삼귀가 있었다는데
이 삼기는 이제 그 몇 가지 이렇게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나 되는 능력을 뜻하는 건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죠. 어, 관사불섭. 자, 그 관사 공공의 일이죠. 관의 일, 관의 일을 불섭. 불섭은 어, 함께 하지 않았다. 어, 겸직시키지 않았다. 관사 관의 일이니까 벼슬이죠. 벼슬 하는 데 있어서 어, 한 가지 일만 시켰으니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관사에서는 불섭 서로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한 가지 일만 시켰으니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어찌언 얻을 듯 검소할 것 어찌 검소함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비용을 너무 많이 치렀다는 거예요. 밑에 신하들이 한 가지 일만으로 그렇게 개설을 했다니 비용이 많이 치렀을 거고 그래서 검소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즉 관중 지례호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엔 이 혹자가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반론을 펼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하련 고측자 그렇다면 관중은 어, 예를 알지 않았습니까? 어, 이 관사랑 관련된 벼슬 벼슬아치들의 그 예가 이렇게 불섭하지 않는다는 거,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전문적인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공자가 예를 안 게 아니라 예를 오히려 몰랐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이제 공자의 답변입니다. 방군 수색군 관시역 수색군 수색문 방군 나라방 임금군 나라 임금이 나라의 임금이라야 수색문을 가졌다. 수색문이라는 건 문을 들어가면 이 안마당 앞 건물을 막을 새 막는 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집에서는 큰 집인 이 임금이 사는 궁궐에서는 수색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문을 들어가면 건물을 바로 볼 수 없도록 그걸 건물을 막는 나무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관시 역시 신화 주제의 수색문을 가지고 있었다. 자, 어떻게 이게 예를 아는 사람인가? 예를 안다 그러면 신하로서 수색문을 갖춘다는 건 너무 이건 사치스러운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방군 임금이 임금 방군 위 양군 지호 했습니다. 양군 지호. 양군은 부임금의 우호죠, 우호. 서로 외교 관계에서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하고 대표 회의에서 갖추는 게 바로 반점이라는 것입니다. 술잔을 기울일 때 옆에 두고 이렇게 기댈 수 있는, 팔을 걸 수 있는 그런 그 의자이자 뭐 그런 술잔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반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이 임금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야 어, 다른 나라와의 우호를 위하여 반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관씨 또한 집에 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씨가 그걸 가지고 집에서 다른 손님들하고 술잔을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씨가 예를 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예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관씨는 예를 몰랐다. 예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래서 예를 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이러한 지경에 처한 인물이다. 그렇게 지금 그 공자가 지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의 그 기구, 관중의 품위를 어떤 측면에서 지금 낮게 평가하느냐. 자, 관중은 검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소하지 않아 아주 사치스러웠다는 거고, 삼기를 군주가 가지고 있는 저기 그 삼기를 다 저기 행세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생문도 가지고 사치를 부리고, 또 반점을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키지 않고 사치를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기 주제에 맞지 않는 그런 행실을 보였다고 해서 관중을 작다, 어떤 측면에서 작다, 얘를 지키는 면에서, 얘를 실천하는 면에서 작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자, 나중에 관중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나오면 이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관중을 좀 더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도둑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평가는 가능하지만 A가 나쁜 놈이다. 전체적인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가 도둑놈이라면 도둑질한 A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는데, 또 A가 도둑질 말고 뭐 쓰레기 줍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한 인간을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파악해야 된다. 파악할 수 있다. 그걸 공자가 다른 인물들, 관중이나 제자에 대한 평가를 입체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